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 세찬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어 보았는데요.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는 책입니다. 9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이윤규 변호사님의 공부 패턴에 관한 책인데 되게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 혹시 피트 준비하시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토플 점수를 따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겸 저에 대한 반성도 해볼 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슬프지만 전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했고요. 최근엔 피트 시험에 불합격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보통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불합격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정 경기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당신은 어떤 팀보다 노를 열심히 저었고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가고 있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해서인데요. 그냥 열심히 빠르게 저으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공부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공부는 큰 비효율을 낳습니다. 그 비효율이 어디서 오는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공부와 이런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목표부터 다른데요. 일반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지만 시험 공부는 반드시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만점이나 고득점이 아니라 그 자격에 맞는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시험 공부의 핵심인데요.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격에 맞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만점을 받는다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합격보다 과도하게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낭비한 꼴이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강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시험 공부는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방향이나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쓰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낭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해 합격에 부합하는 격에 맞는 상태를 만들 수 있었는지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계산한 후 정확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노력을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모두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는 행복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많은데요.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육상 선수에게는 달리기가, 화가에게는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요리사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변호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공부였습니다. 처음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거나 머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적부터 그는 그의 변호사인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서는 늘 손자가 검사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그들이 웃는 모습이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외할아버지를 힘껏 웃게 해드리고 싶다. 그것이 시험을 준비할 당시 그가 그린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선택했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저처럼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하여 이 영상을 보기로 결정하셨다면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영상을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시험 공부를 위한 첫걸음 아닐까요? 이렇게 공부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험 공부는 장기전이고, 그래서 오랜 기간의 수험 생활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이나 점수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닌 행복의 일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에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의 생각의 전환은 행복을 도달하기 위한 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는 것에 책임감을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코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 의지나 선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에 쏟는 것에 대해 언제나 회의적이었고, 결국 성과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들도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선택한 이유,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달성하고자 공부를 택했는지, 내게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에 떠올리면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한 모든 행위가 당신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짜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행복을 위해 나는 공부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어떤 공부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세부적인 기술은 이 책임감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변호사분은 게임을 엄청 좋아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게임도 하였고 집에서 하지 못해 이제 PC방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까지 PC방을 다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이 저 별처럼 멀리 있어 실제의 크기와 빛을 가늠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그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밝게 보이는 가로등처럼 게임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단지 나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가로등의 빛은 별에 비하면 한 톨의 크기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게임의 즐거움은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거짓말처럼 PC방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때로 거창하고 막연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꿈은 자신을 이끄는 가장 분명한 힘입니다. 꿈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전력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그에게 꿈은 게임을 한순간에 끝토록 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로지 모든 정신과 에너지, 시간을 한 곳에 쏟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을 공부하게 만드는 꿈과 목표가 있다면 꿈이 당신을 이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꿈에 충분하게 가까워졌을 때 그 꿈이 나에게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가까이 갔음에도 꿈이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적어도 자신에게 가치가 크지 않은 꿈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그의 경우에는 그가 꿈꾸던 변호사가 되는 상상을 했는데 그때 진심으로 기쁘지 않다면 그 꿈은 유인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몰두할 수 있는 힘을 그 꿈에서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유인력을 어떻게 높일까요? 이런 꿈의 유인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이나 꿈, 다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충분히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 이루고 싶은 꿈을 손에 잡힐 만큼 구체화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가벼운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많이 떠올려 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소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그래서 가족이 웃는 얼굴이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상상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변호사님과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꿈을 쪼개고 손에 잡힐 수 있게 구체화하여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잡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공부로 나를 이끌 유인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자격증 시험 등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수험 생활에는 여러모로 감수할 것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누구나 기존의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본능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이는 매우 치명적이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일시적 안정감 또는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합격의 확률은 떨어지게 만듭니다. 수험생은 합격률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계 유지 위한 모임과 만남은 차단해야 합니다. 어쩌면 중요한 경조사를 모두 무시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소 이기적인 태도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즐겁고 지금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일이 미래에 얻을 더 큰 행복을 지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부는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집안일 모두 동생에게 시켰으며 명절이 되거나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되어도 전화만 할 뿐 집에 가거나 선물해 사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루 좋은 형, 좋은 아들이 되어서 내 꿈과 행복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고 슬퍼한다면 더 안 좋은 결말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엔 집안일을 하지도 않은 형, 집안 만남에 가진 않는 못난 아들일지 몰라도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가족들의 서운함을 보상할 만큼 큰 기쁨이 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략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 자꾸 흔들려 꿈과 행복을 놓치는 사람이야말로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시험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확고해지고 한번 자신의 행복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재 성전, 교재 선정 및 계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를 못하거든요. 정말 책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 방법 어떤 식으로 했었냐 자기가 이런 거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